대전 충남 통합만 챙기는 정부 발표에 김영환 지사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여당도 총리와 당대표를 찾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명부의 조직적 유출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송전선로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주민끼리 갈등하고 있습니다. 머릿수 대결에서 밀리는 충북 주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놓고 충북 여론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충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영환 지사는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여당 측은 총리와 당대표를 잇따라 만나며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정부의 통합시 지원책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언론 앞에 선 김영환 지사는 충북을 소외시키고 역차별하는 조치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충북만 각종 혜택에서 배제해 생존권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도민들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외에 처음으로 충북특별자치도까지 대책에 올려놓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안 가안도 만들어놨다며 충북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 특례, 권한이양,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각종 규정들을 담고 있고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140개 조문에 모두 담아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특례 지원을 충북도 동시에 받기 위해 다목적 돔구장 건립,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조기 착공 등 10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측은 대전 충남 통합 지원책이 발표된 지난 16일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충북 도민의 우려를 전했으며 충북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특례 조항과 예산 지원을 충청북도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대전 충남 통합의 특례를 파악하고 도민 여론조사도 추가로 한 뒤 조만간 충북 대책을 수립해 정부, 중앙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 대전 충남은 한시적 지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통합 추진이 순조로울지 또 인접한 충북까지 특례 적용은 가능할지 불투명한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명부 유출 논란에 대해 중앙당이 조사한 결과 조직적인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출이 없는데 어떻게 신규 당원 번호를 알았냐는 의문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번호 공유 같은 주먹구구식 관리 실태까지 드러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로 입당한 민주당 당원들이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홍보성 메시지를 받으면서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 논란. 중앙당이 도당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조직적인 명부 유출은 없었다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누군가 명단을 통째로 빼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조직적으로 당원 명부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의 전산 시스템 자체가 모든 로그 기록과 다운 기록을 지울 수가 없게 단 근거에 남아 있는데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원 명단 관리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에는 도당 당직자가 지역위원장들에게 다른 지역의 당원 명단까지 잘못 보냈다가 회수한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에는 보안이 생명인 당원 입력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부 출마 예정자 측에 공유해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당 사무처장과 조직국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당원 명단을 입력하는 부분에서도 좀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 발견이 돼가지고 실무에서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걸로. 이로써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유출이 없었는데 어떻게 특정 후보들이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유출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출마 예정자들은 의도적인 네거티브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를 명부 유출 당사자인 것처럼 거론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가능한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심이 승패를 가르는 예비 경선을 앞두고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7일 사직한 이재우 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관료 출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우 전 과장은 대한민국 예산을 다뤄온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낙후된 제천을 이끌 젊은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승룡 전 옥천문화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옥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 경영 전문가로서 침체한 고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돈 버는 옥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황규철 현 군수에게 패한 뒤 이번이 재도전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유재목 도의원과 전상인 보좌관, 추복성 옥천군 의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북에만 34개의 송전선로가 깔린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투표로 노선을 정하는 구조상 대표단 수가 적은 충북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 애꿎은 비수도권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주최한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주민들은 수도권이 쓸 전기를 위해 왜 청주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돈은 지들이 벌고 우리가 피해는 옥산면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거미줄만 전선만 늘려놓고 이게. 송전선로 노선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북에 불리하게 짜여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쭉 밀리는 거요. 충북에 청계운명이죠. 충남은요. 그분들이 결정을 한다면은 그 시험 어디로 나갔어요? 현재 논의 중인 신계룡 북천안 송전선로는 계룡에서 출발해 세종과 청주를 지나 천안으로 향합니다. 이 노선 후보지에 포함된 청주 지역은 옥산과 오창, 오송 등 3개 읍면. 반면 인접한 충남과 세종은 22개의 읍면동이 포함됐습니다. 규정상 각 읍면동마다 3명씩 주민 대표를 뽑아 노선을 정하다 보니 111명의 위원 중 청주 몫은 10%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다수결로 가면 충북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행위를 거쳐서 산간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좀 적은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은 지역 조건상 불가피한 선택일 뿐 의도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다 이렇게 모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민가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막혀가지고. 이런 쪽수 싸움에 내몰린 건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출발해 제천을 거쳐 원주로 향하는 신평창 신원주 노선 역시 제천은 4개 읍면동만 포함된 반면 강원도는 4개 시군 11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골 마을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다 송전탑, 내 머리 위로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 지역끼리 서로 노선 가지고 한전에서 싸움을 붙이는.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까지는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간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는 6월 충주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이 지난 2020년 4월 한 전기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당시 합법적인 후원 한도가 남아 있었고 공개된 카페에서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 남편에게 넘긴 공무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괴산군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구속 기소된 뒤에도 1,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괴산군은 수사 기록 열람 등을 핑계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등 괴산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71건을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찬성하는데도 교사들의 반대로 숙박 없는 수학여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공포 때문인데요. 안전사고 걱정 때문에 학창시절 추억인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입니다. 올해 2학년 수학여행을 숙박형으로 갈지 조사한 결과 학생은 78.6%, 학부모는 84.1%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동의율이 4.6%에 그쳐 숙박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대에 들떠있던 자녀들이 낙담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화가 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걱정하는 교사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선생님이라면 최소한 학창시절 한 번뿐인 제자들의 수학여행의 추억만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학교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떨어져서 같이 단체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유적지나 관광지나 이런 쪽에 방문해서 좀 지식이나 현장에서 습득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지난 2022년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 이후 줄어들던 현장 체험학습은 유죄 선고로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학교 안전법에 학생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원단체들은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충북교청은 시행령과 교육부 지침을 통해 법적 면책 요건을 명확하게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전담 변호사 배치와 안전 전담 인력 확대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충실한 매뉴얼 개발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교육 현장의 교원이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되고 안전한 체험학습 지원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밖에 청소년 단체와 가족 주도 현장 체험학습을 늘려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학생 안전도 지켜진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에 점차 위축되는 현장 체험학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냐는 적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여행의 추억을 되돌려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공립대안학교인 목도나루 학교의 교사 정원 감축 문제를 두고 학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충북교육연대 등은 어제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교 4년차를 맞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사가 1명 줄어들지만 여전히 일반 공립학교 기준보다 2명이 더 배정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들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1,379억 원이라는 터미널 매각가는 청주 시민의 100년 자산을 특정 자본에게 몰아주는 특혜 행정이라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터미널 매각 승인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일 터미널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옥천군은 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수당을 도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 1월 1일 이후 옥천군 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취업수당 5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또 12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근속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진천군의 수건 사업인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진천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오는 2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토지와 지작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진천읍 성성리 일원에 1,400여억 원을 투입해 인구 5,400여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진천군은 올해 안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